네, 전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랩 미팅을 발표하게 된 석사과정 2년차 문성경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처음으로는 이제 제가 진행했던 연구의 타임 스케줄, 그리고 제가 발표하게 된 내용의 백그라운드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된 선행 연구, 그리고 제가 했던 연구의 방법, 실험 세팅, 결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백그라운드인데요. 사람손은 해부학적으로 손목을 제외하고 총 24개의 관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손가락들은 좌우로 움직이는 어덕션, 어브덕션, 그리고 손가락을 구부리는 플렉션, 익스텐션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손의 관절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리면 알 수 있듯이 손가락 끝 위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관절은 손가락을 구부릴 때 같이 움직이며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물건을 쥐는 손 자세들에 대해서는 손 관절들이 서로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텀블러를 잡던 다른 물컵을 잡던 손 자세는 크게 변형되지 않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물체를 잡는 손 자세에 관해서 PCA를 통해 사람 손 관절의 관계를 정형화한 것을 휴먼 핸드 시너지라고 합니다. 시너지를 간단하게 말하면 주성분 분석을 통해 손을 표현하는 차원을 축소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 PCA는 많은 변수를 가진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을 추출하여 차원을 축소하는 통계적 방법인데요. 5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의 데이터로 변환시켜 데이터의 중요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n개의 변수를 가진 데이터가 총 D개 있는 데이터 X가 있을 때 이 X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구하고 고유값 분해를 통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이 고유 벡터는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끔 분리하는 축을 나타내며 이 축을 기준으로 원본 데이터 X를 투영하여 Y를 구하게 됩니다. 즉, 사용되는 고유 벡터 개수에 따라 Y의 데이터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휴먼 핸드 시너지는 사람 손의 관절들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론과 PCA에 적용되어 처음으로 판텔로의 일에 제안되었습니다. 그는 15개의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람 관절 15개를 구하였고 총 57개의 물체를 쥐는 사람 손 자세 데이터들을 PCA로 분석하였습니다. 지금 보실 수 있듯이 두 개의 고유 벡터, 즉 주성분만으로는 원본 손 자세의 80%, 세 개의 주성분은 원본 손 자세의 90% 이상을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 이 논문에서는 5명의 사람에게 똑같이 진행했을 때 똑같은 결과값이 나타나 PCA로 손 자세를 저차원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런 핸드 시너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람 손에서 로봇 핸들을 움직이기 위해 사람이 착용한 글러브의 데이터와 로봇 손의 데이터를 매핑하기 위해 캘리브레이션이 진행됩니다. 이런 캘리브레이션은 로봇 손을 사용할 때 매번 진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캘리브레이션 시 시간이 소요되고 외란에 따른 오차가 발생하며 장시간 착용 시 미끄러짐이나 충격에 의해 글러브의 위치 변화로 인해 로봇 손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또한 타인의 캘리브레이션을 사용했을 때 사용자의 손 크기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었을 때와 잘 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왼쪽이 정상이고 오른쪽이 비정상적인 캘리브레이션이 들어갔는데 확인하면 볼 수 있듯이 약지에서 90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타인의 캘리브레이션을 사용했을 때 사용자들의 손 크기에 따라 로봇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이 좌우로 움직이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들을 사람의 손 관계성을 정의하는 핸드 시너지를 이용하여 해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물체를 쥐는 손 자세에 대한 시너지가 연구되어 왔기에 모든 손 자세들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체를 쥐는 그래스핑 손 자세 외의 특정 자세들을 나타내는 제스처 시너지를 제한하여 모든 포스처를 표현 가능하게 제한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핸드 시너지를 제한한 샘플로의 연구 데이터들로 그래스핑 시너지를 구현해 보았는데요. 세 개의 주성분을 이용해 원본 데이터를 재생성하였고 원본 데이터와 재생성한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 손 자세를 구현하는 15개의 관절 데이터의 루트민 스퀘어 에러 값을 구했습니다. 보다시피 각각 0.063, 0.048 라디안으로 그래스핑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존 연구에서는 물체를 쥐는 손 자세들만 있었기 때문에 물체를 쥐는 손 자세 외의 손 자세는 표현할 수 있을까란 의문으로 다음을 진행했는데요. 제가 임의로 17개의 제스처 손 자세를 만들었고 해당 데이터셋을 PCA로 분석하여 제스처 시너지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럼 이 그래스핑 시너지로 가위바위보에서 가위와 같은 제스처를 구현할 수 있냐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위의 손 자세에서 알 수 있듯이 물건을 쥐는 원본 손 자세의 경우 그래프팅 시너지가 훨씬 더 잘 구현함을 볼 수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자세와 같이 특정 손 모양을 하는 경우에는 제스처 시너지가 훨씬 잘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너지를 이용하여 모든 손 자세를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래프팅과 제스처로 재생성한 손 자세에 각각 가중치를 두어 새로운 손 자세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각각의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때로는 원고 손 자세에서 시너지로 재생성한 손 자세의 차이를 루트민 스퀘어 에러 값으로 구한 값입니다. 앞의 내용을 로봇 핸드에 구현하기 위해 센서 글러브로 취득한 그래스핑 제스처 데이터들로 시너지를 만들었고 로봇 핸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손은 이제 성우 학생의 손으로 로봇 핸드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다음에는 추가 캘리브레이션 작업 없이 바로 손 크기가 다른 사용자인 제가 착용하고 움직였을 때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크기의 손 사용자가 물체를 쥐는 것도 비슷한 양상을 보임으로써 핸드 시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캘리브레이션 없이 로봇 핸드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물체를 잡는 자세와 핸드 시너지 사이의 선형적인 관계성은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제스처와 같이 그 외의 손 자세에 대해서는 선형 분류 방법인 PCA가 최선의 방법인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저는 비선형 분류 기법인 커널 PCA를 이용하여 물체를 잡는 손 자세와 그 외의 손 자세에 대해 분석하여 시너지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손을 재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핸드 시너지를 제안합니다. 커널 PC에 대한 간단한 내용인데요. 커널 PC는 전통적인 주성분 분석을 비선형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방법입니다. PC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커널 트릭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코어 컨셉은 데이터를 고차원 공간으로 매핑한 뒤 그 공간에서 선형 PC를 수행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원래의 비선형 데이터에서 선형적으로 분류 가능한 구조를 가집니다. 커널 트릭은 고차원에서 내적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서 커널 펑션이라는 것이 사용됩니다. 커널 펑션에서 사용되는 커널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 포인트 간의 유사성을 측정합니다. 파이는 원래 데이터 포인트를 높은 차원의 특징 공간으로 매핑하는 함수이고 K는 두 데이터 포인트 X와 Y 사이의 커널 함수 값으로 다음과 같이 선형
다음 커널, RBF 시그모이드 커널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커널 PC를 분석하기 위해 실행한 실험의 세팅인데요. 앞선 실험과 마찬가지로 센서 글러브를 사용했습니다. 센서 글러브는 20개의 관절값을 라디안으로 가지는 그 손 관절을 모을 수 있는 핸드 글러브고요. 커널 PCA로 분석할 데이터셋은 총 3개로 나눴습니다. 물체를 잡는 손 자세를 나타내는 그래프팅 데이터셋은 물체를 잡는 손 자세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카카스키의 그래프 텍소nomi를 포함한 20개의 자세로 선정했고요. 그 외의 손 자세를 나타내는 제스처는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라는 일종의 수화의 손 자세를 수화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41개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래프팅과 제스처 2개를 모두 고려한 데이터셋도 고려하기 위해서 2개의 데이터셋을 합한 컨비네이션 데이터셋을 선정하였습니다. 분석한 방법은 3가지 데이터 세트에서 각각 PC와 커널 PC로 분석하고 3가지 조성문을 이용하여 테스트로 준비한 손 자세들을 재구성합니다. 다음 원래 손 자세와 재구성된 손 자세를 비교합니다. 사용된 커널 함수는 다음 커널을 사용했고 루트민 스퀘어 에러 값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파라미터를 세팅하였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손 자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셋의 커널 PC로 분석된 주성분으로 재구성된 새로운 손 자세를 얼마나 잘 재현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셋에 없는 3개의 손 자세를 임의로 선정하였습니다. 테스트 1은 물체를 잡고 있는 손 자세를 나타내며 테스트 2와 테스트 3는 제스처 데이터셋과는 다른 새로운 제스처에 대한 손 자세입니다. 이런 평가는 새로운 손 자세를 표현하는 모델의 적응성 테스트와 모든 손 자세를 나타낼 수 있는 일반화 테스트를 나타냅니다. 원본 손 자세와 원본 손 자세를 각각 데이터셋으로 분석된 주성분으로 재구성화 손 자세의 차이를 루트민 스퀘어 에러 값으로 나타낸 값입니다. 표에 있는 값들이. 물체를 잡는 손 모양이 테스트 1과 이를 재구성화 손 자세의 루트민 스퀘어 에러 값을 보면 PCA와 커널 PC에서 공통적으로 0.233이라는 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루트민 스퀘어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다음식 커널의 파라미터를 설정할 때 차주 D는 1로 설정되어 물체를 잡는 손 자세에 있어서 선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제처 손 자세를 나타내는 테스트 2와 테스트 3는 모든 값들이 커널 PCA가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트민 스퀘어 에러 값이라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원본 손 자세와 재구성한 손 자세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값으로만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손 자세들이 실제 자세로 구현했을 때 지금 보시면 PCA와 커널 PCA가 큰 차이가 값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 PC에서 완벽히 구현이 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즉, 특히 제스처 데이터셋에서 커널 PCA로 재구성한 손 자세의 경우 에러 값이 0.366, PCA로 재구성한 손 자세는 0.395로 큰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시각적 자료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각 관절의 오차가 PCA가 훨씬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해당 연구의 결론입니다. 저는 핸드 시너지는 물체를 잡는 손 자세 데이터를 선형적인 분류 기법인 PCA로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핸드 시너지로 물체를 잡는 자세 외의 손 자세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 비선형 분류 기법인 커널 PCA를 사용하여 새로운 핸드 시너지를 제안했고 PCA보다 얼마나 더 손 자세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현재 휴먼 핸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퓨처워크로 로봇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커널 PCA를 로봇손에 작동시켜야 하고요. 데이터 세트가 그래프팅에서는 20개,
제스처에서는 41개 등 데이터 세트의 크기가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부족합니다. 또한 제스처를 대표할 수 있는 자세를 제가 임의로 정했는데요. 이 제스처를 대표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연구에 참고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고 이상입니다.